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모의고사 보신 여러분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지금 특징이 좀 있죠, 모의고사가. 그렇죠? 3월 모의고사는 더 그런데, 자, 고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과정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좀 수행을 하고요. 고2 같은 경우에는 고1 과정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수행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고2, 그럼 고1 입장에서는 어때? 공수 1, 그렇죠? 1학기, 그리고 공수 2, 그렇죠? 이렇게 있을 텐데,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고2 3월 모의고사에 나오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학교에서 이런 모의고사 자료들을 좀 출제를 할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시면요. 여러분들은 뭘 좀 보셔야 될까? 고1 여러분들은 고2 3월 모의고사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고등학교 2학년들이 본 3월 학력 평가 문제 중에서 특히 지금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중간 범위에 있는 어디부터 다항식 연산부터요. 어디까지? 이차함수 최대 최소까지의 문항들을 조금 해설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뭐 전문항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건 전문항 다 할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1번부터 다 들어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봅시다. 자, 좀 지우고 시작을 해 볼게요. 봅시다. 자, 1번, 2번 같은 경우 빠르게 지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A라는 것이 2의 x제곱 더하기 3의 x 그리고 마이너스 1이고요. B라는 식은 3 정도 나오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멈추고 자, 필요한 문항 같은 것들을 한번 좀 풀어보고 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자, 어쨌든 간에 A 플러스 B를 그냥 간단히 이거 다항식 덧셈하는 거죠. 그쵸? 자, 하면 뭐 어떻게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까지 하시면 되고 뭐 적당히 정리하시면 플러스 x에 플러스 2까지 나오시면요 2번 정도가 답이 되겠네요. 저 어렵지 않겠죠? 자, 2번으로 갑시다. 아래에다 쓸게 2번 봅시다. 자, 2번 보시면요 뭐가 그냥 얘도 마찬가지 얘는 복소수 문제죠. 그렇죠? 자, 2 플러스 i와 2 마이너스 i의 곱을 해놓고 이 값 구하래요. 그쵸? 그냥 합차공식 열심히 쓰시면 되겠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어쨌든 2의 제곱과 마이너스 뭐의 제곱? i의 제곱 하셔야겠는데 2의 제곱 4와 마이너스 1 5라고 잘 써주실 수가 있어야겠다. 1, 2번 같은 경우는 빠르게 좀 할 수 있어야겠죠. 자, 5에 5번입니다. 자, 한 장 정도 넘겨가지고요. 자, 다 있는 게 아니죠. 자, 똑같은 공수더라도 뭐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말고사 범위나 포함될 뭐 순열 조합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요. 4번 같은 경우는 공수 2죠. 자, 쭉쭉 넘어가다가 7번이 나오는데, 자, 7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저는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여러 가지 방정식 쪽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일단 3차, 4차 방정식이 포함되는 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거는요, 뭐랑 좀 연관이 있냐면, 인수정리. 인수정리는 명확하게 나머지 정리 쪽, 그쵸? 중간고사 범위에 포함이 될 거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갈게. 봅시다. 자, 3차 방정식이고요. 마이너스 7x 6에 0 나옵니다. 그쵸? 이거의 모든 양의 실근 구해서 더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쨌든 간에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 인수분해를 하건 뭐 근해 공식을 작성을 하건 이러는 건데 3차 방정식은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에만 인수분해 조금 배웠어요. 어떤 거? 뭐 x 3승 마이너스 보그 플러스 1 뭐 이런 것만 인수분해 좀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일반적인 형태의 3차 방식 어떻게 하셔야 될까? 인수정리 생각하셔야겠죠. 자, 인수정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 다항식을 뭘로 0으로 만드는 a 값을 찾아가지고 그거가 그 a를 포함하는 x-a가 이 다항식의 인수다 가지고 이제 풀어나가는 거였죠. 자, 그럼 이 a를 어떻게 찾을 거야?
뭐 가지고? 보통은 상수항을 보고, 그쵸? 그 약수를 후보로 삼아가지고 풀겠습니다. 잠깐만,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약수 중에서 뭐가 제일 좀 가능성이 많이 높곤 하냐면 1이 제일 높겠다. 그래서 1 한번 넣어볼게요. 1 넣으면 어떻게 돼? 1 마이너스 7 플러스 6. 그대로 0 나와요. 이 다항식에다가 1 넣어보면 0 나오겠다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 다항식이 x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됩니까? 이거 가지고, 뭐 가지고? 1 가지고 조립제법 사용해 보시는 게 제일 좋겠죠. 마이너스 7 1, 0에 마이너스 7에 6 해주시고 1 다시 잠깐만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신 다음에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x 위의 다항식이 x-1에 x제곱 플러스 x-6 방정식까지 쓰면 0으로 되겠다는 거고요. 자, x-1 인수분해 되겠죠? x 플러스 3에 x-2는 0이고 굳이 이제 내가 해를 써봐라 라고 하면은 해를 써봐라고 하면 x가 1 또는 마이너스 3 또는 2고 양의 실근의 합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1 더하기 2 해서 3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3이 어디 있습니까? 1번에 있네요. 그렇죠? 1 더하기 3이고 번호 자체는 1번일 거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봅시다. 자, 9번이 이제 나머지 정리 문제죠. 여러분들 공수1을 나머지 정리를 배우셨다면은요. 자, 첫 번째 줄이 이제 번역이 되셔야 돼, 사실상. 그렇죠?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그쵸? 3이란 얘기 무슨 얘기야? 바로 p-1이 3이다로 오셔야 되고요. 그쵸? x-2로 나눈 나머지가 뭐가? p2가 마이너스 3이다로 오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때, 자, px를 뭘로? 자, 나눠보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쵸? 전형적인 나머지 정리 문제죠? qx에 뭔가 나머지 rx가 있을 거다. 그렇죠? qx는 목 대신 썼습니다. 이때 rx 구하세요 라는 건데 우리가 rx를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뭐라고 두시는 게 좋아? 어쨌든 내가 지금 2차 식으로 나누고 있기 때문에 rx는 잘 해야 1차 식이야. ax 플러스 b 정도로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모르는 거 qx인데, 그쵸? qx 없애주기 위해서 뭐 보통 넣습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또는 2 같은 거 넣어주시면 되겠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좌변은 p 마이너스 1 될 거고요. 우변은 얘 싹 사라지고 마이너스 a 플러스 b. 2 넣어주면 p2 될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싹 사라지고 2a에 플러스 b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p 마이너스 1이랑 p2가 뭔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써주시면 p가 여기가 3, 여기가 마이너스 3 되면서요. 자, 여러분들 어디? 여기만 보시면 그냥 무슨 문제야? 연립방정식 문제예요. 그쵸? 그래서 잠깐 풀어주면 뭐 3a가 마이너스 6 되면서 a가 마이너스 2, b가 1. 우리가 구하는 나머지 rx가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1일 거고요. 자, 문제가 결국 원하는 게 뭡니까? R3. 이니까 R3는 마이너스 6 플러스 1 마이너스 5로 가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번호는 얼마? 4번일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정리 관한 쉬운 문제였고요. 자, 10번에 이제 공수1의 행렬 같은 거 좀 보이죠. 잘 기억이 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많이 뛰어넘습니다. 자, 공수2 같은 게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공수1은 아니고요. 심지어 중간고사 범위로 이제 한정을 하게 되면은 풀 게 많이 없어. 중간고사 이제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디로 가실 거냐면 13번으로 갑니다. 자, 식 한번 먼저 써볼게요. 얘 좀 지울까? 식 먼저 써볼게요. 자, Z의 Z바 뭡니까? 켤레 복소수겠죠? 물론 문제에 써있기도 하고요. 플러스 2에 어떻게 Z 들어가 있고 는
2배의 i다 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쓰시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런 문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고 하면 z라는 거를요, 내가 어쨌든 z를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어떻게? a 플러스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i라고 써주시면요, 되게 일반적인 이제 복소수를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연스럽게끔 z바는요, 내가 쓸 필요까지 있을까 싶긴 하지만 a 마이너스 bi까지도 좀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나 뭐 할 거야? 얘랑 얘를 위에 식에다가 대입하실 거야. 자, 어떻게? a 플러스 b의 i와 a 마이너스 b의 i 플러스 2배의 z니까 a 플러스 b의 i 는 2의 i죠. 자, 여기서 무슨 생각나야 돼? 복소수의 같을 조건이죠. 같을 조건 뭐 거창한 거 아니야. 그냥 실수부끼리 허수부끼리 같으시면 되는 거잖아. 그쵸?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정리하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나오고요. 뒤에 거 전개하면 2a까지가 실수부고 플러스 2bi 나오고요.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2i라는 거야. 좌변의 복소수와 우변의 복소수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허수부 먼저 비교하시는 게 더 좋겠다. 뭐랑? 2b랑 2i랑 비교하시는 게 낫겠죠? 그럼 b가 바로 뭐야? 바로 1 나오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 대입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실수부 써볼게요. a제곱에 플러스 2a의 b제곱 대신에 1 넣을 거야. 되게 익숙한 폼이다. 어떻게? a 플러스 1의 제곱 될 거야. 정리하고 나니까 잠깐 정신이 들어요. 자, 우변에 지금 실수부가 뭐야? 0이잖아. 그쵸? 실수부 없잖아요. 아, 얘가 0이구나. 그럼 이제 여기는 뭐야? 간단한 2차 방정식일 거고 a가 마이너스 1 나오시겠죠? 자, z가 얼마다? 마이너스 1 플러스 i, b가 1이니까. 그쵸? 여기다 넣어보시면 되겠죠? 문제가 원하는 건 z의 제곱이니까요. 간단하게 그냥 제곱해 줍시다. 마이너스 1제곱, i의 제곱, 더하기 2배의 마이너스 1 곱하기 i니까 결론은 마이너스 2의 i 정도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자, 번호는 몇 번일까요? 1번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는 조금 문제들이 쉽다. 그쵸? 이제 모의고사, 내신도 마찬가지지만 모의고사라는 게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한 15번, 6번 기점까지는 전반적으로 쉬워요. 여러분들 좀 빠르게 좋은 정확성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좀 지우고 다른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그래서 15번 보면 뭐 공수원의 부등식도 좀 생각이 나고요. 16번에 조금 케이스 좀 나눠야 되는 순열 조합 문제 있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다가 18번 가보겠습니다. 자, 18번은 조금 화면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 자, 18번부터 살짝 까다로워지기 시작해. 한 2스텝 정도는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최고 차항계수가 1인. 자, fx죠. 자, 이 fx에 대해서, 자, 1이라는 것 자체에서 되게 많은 걸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뭘까?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죠?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란 뜻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 fx에 대해서 뭔가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자, fx 곱하기 fx 플러스 3분의 1의 ft는 0이라는 거야. 그쵸? 자,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쵸? 그럼 우리 뭐 좀 생각하셔야 될까? 그치? 어쨌든 간에 봐. 얘와 얘가 곱해져서 0이라는 것은요. fx가 0이거나 어떤 x에 대해서, 그쵸? 아니면 fx가 다시 fx 플러스 3분의 1 ft가 0이거나 얘이거나 인수분해의 기본적인 원리였습니다. 그렇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그걸 만족하는 x값이 3개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fx가 이제 2차 다항식이다 보니까 총 3개 나와야 되는데 fx에서 3개가 나온다거나, 그렇지? 어쨌든 2차 다항식이 될 이 부분에서 만족시키는 x값이 3개가 나온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 넥스 2개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됩니까?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2개, 얘가 1개이거나 얘가 1개, 얘가 2개이거나 둘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그쵸? 무슨 얘기야? 케이스를 좀 나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케이스 나눠봅시다, 그러면. 케이스 1. 그쵸? 자, 뭐부터 좀 볼 거냐면요. 저는 결과를 알잖아, 그쵸? 자, fx는 0의 근이 1개고, fx 플러스 3분의 1의 ft의 근이 여기가 2개일 경우를 좀 볼게요. 그쵸? 자, 2차 방식은 0, 2차 방정식의 근이 하나라는 건 무슨 얘기야? 내가 fx라는 최고차항이 1인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쵸?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자, 여기로 한번 넘어가서 볼게요. 이거 똑같은 식이니까. 자, 이거 한 번만 정리하면 fx는 마이너스 3분의 1의 ft고요. 결국 이건 그냥 t일 때 어떤 함수값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그냥 자체로 상수예요. 그쵸? fx가 어떤 k랑 만날 때의 개수를 구한다는 거야. 그쵸? 자, 여기서 한 개고요. 그쵸?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분의 1 ft가 이렇게 생겼다면요. 그치? 그럼 2개 되면서 이렇게 3개가 나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아, 교점의 개수 세야겠구나라는 생각까지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가 fx는 0의 근이 1개다. 이렇게 생겼다. 접한다. 라고 해놨기 때문에요. 이 fx의 함수값들이요. 다 어때? 0보다 같거나 커요. 그렇지? 양수이거나 0이거나 둘 중 하나란 얘기야. 하나란 얘기인데 이거 볼까요? 자, 이거 바꿔 쓸게. 얘처럼. 네, 방금 뭐라 했습니까? fx의 함수값들이 다 뭐라고? 0보다 같거나 크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fx랑 만나서 2개의 교점 가져야 될 이 마이너스 3분의 1 ft는 무슨 수여야 되는 거야? ft가 양수일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려보면요. 저 마이너스 3분의 1 ft를 그려보면요. x축 아래에 생기고 말 거야. 그렇죠? 얘가 어떤 짓을 하던 간에 2개의 교점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1은 내가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야. 그럼 케이스 2로 넘어가셔야겠죠? 자, 케이스 2는 뭡니까? 아, 어쨌든 그러면 fx는 0이라는 것이 몇 개의 근을 갖고 2개의 근을 가지고 나머지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다시 ft라는 이 방정식의 근이 2개가 다시 1개 될 때를 얘기하시는 거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얘도 적당히 그려볼까? 자, 2개 가지니까 뭐 대충 그려보자. 이렇게 그려볼 거야.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fx는 0이라는 게 하나, 2개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 내가 이제 fx는 마이너스 3분의 1 fx가 어떤 상수값과 만나는 점이 하나만 나오도록 그리려면 내가 마이너스 3분의 1 ft가 이렇게 그어져야 된다는 거겠죠. 그렇지? 뭐랑 똑같을까? 이 위치가 k라고 치면요. 이 꼭지점의 y좌표와 같을 거야. 그렇죠? 꼭지점의 y좌표라는 거 좀 중요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걸 그러면, 오케이, 얘 이렇게 되면 돼. 이렇게 되면 된다는 거야. 그치? 이 상태를 만족하는 t값이 뭐 또는 뭐래? 마이너스 1 또는 3이래요. 여러분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직접 써보면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 k가 꼭지점의 y좌표가 되도록, 이 마이너스 3분의 1 ft가 k가 되도록 하면 t가 마이너스 1 또는 3이라는 거니까 그러면 3분의 1의 f 마이너스 1이 k일 것이고 마이너스 3분의 1의 f 3이 아니죠. 여기 7이죠. 7이 또 한 번 k일 거란 얘기야. f-1이랑 f7이랑 어떻다는 겁니까? 같다라는 거죠. 다 지우고 문제 보고 뭐만 생각나면 돼? f-1이랑요 F7이 같다는 얘기예요. 아직 내가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2차 함수에서 이게 2개가 같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F1과 F7의 함수값이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야. 그쵸? 자, 2차 함수 어떻습니까? 뭐에 대해? 축에 대해 대칭일 거죠? 축의 수직한 방향으로 같은 위치에 있는 얘 1과 마이너스 1과 7에 대해서 그럼 어디에서?
그 중간에서 우리는 대칭축을 가질 거고 마이너스 1과 7의 중간은 3일 거다. 아, 이 이차함수 뭐 최고차항계수가 1인 이차함수의 축이 x-3이죠? 아, 다시 축이 3이죠?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쓸 수 있어? fx는 최고차항 1이고 축이 3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신에 그때의 y값은 축에서의 y값은 잘 모르겠다. k 정도로 써줍시다. 우리 k로 하고 시작했으니까. 자, 그럼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자, 뭐 가지고 올까? 마이너스 3분의 1에 f-1 같은 게 지금 k라고 했었잖아. 아까 그쵸? f7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어. 그럼 4의 제곱 16 플러스 k의 마이너스 3분의 1이 지금 뭐랑 같다고? k랑 같다고 돼 있습니다. 뭐야 이거? 1차 방정식 아니야? k에 대한? 다시 16 플러스 k는 마이너스 3에 k 나올 거고요. 4의 k가 16, 다시 마이너스 4의 k가 16, k는 마이너스 4일 거다. fx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가 뭐다? x-1의 제곱 마이너스 4로 온전하게 써줄 수가 있고, 문제가 원하는 게 f10이에요. 그럼 그냥 x에다 씩 넣어보시면 되잖아. 그치? 다시 1이 아니죠? 3이었죠? 자꾸 실수가 나오는데 f10은 그렇죠? 3이야? 자, 10 넣어보면 7의 제곱 49 마이너스 4, 45구나 까지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가 있는 번호는 몇 번일까요? 1번이겠습니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보통 이제 모의고사라고 하면은요, 이제 21, 29, 30번이, 그치? 고3까지 가기 전까지는 21, 29, 30번이 제일 어렵고는 합니다. 그쵸? 21이 객관식 마지막 문제고, 29, 30이 이제 주관식 마지막 두 문제겠죠? 뭐, 여러분들이건 나한테건 다행이라면 다행이게 뭘까? 21, 29, 30번에, 우리한테 적용되는 이제 공통수학 원 중간고사 범위의 문제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까지는 풀지는 않겠습니다. 자, 대신에 그 앞에 있는 20번이 딱 우리 문제입니다. 봅시다. 자, 역시나 최고차항계수가 1이랍니다. 최고차항계수가 1인데 2차 다항식이 몇 개? 3개 나와요. 그리고 서로 다르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가 한번 써볼게요. 가 한번 써보시면 fx와 gx가 뭘로? x-1 hx로 나눠 떨어진대요. 그쵸? 이거 무슨 얘기야? 우리 나머지 정리 생각하면 뭔가 몫이 있고요. 그쵸? 나머지는 없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나도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gx와 hx의 곱이 뭘로? x-2와 fx로 나눠 떨어진다? 뭔가 몫은 있겠지만 역시나 나머지는 없다. 이렇게 깔끔하게 좀 써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자, 몇 가지 좀 확인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ax랑 bx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2차 다항식, 2차식 곱했습니다. 자, 좌변이 몇 차식? 4차식이에요. 나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우변도 똑같아야겠죠? 1차식, 2차식, 그쵸? hx 2차식이잖아. 그러면 얘가 몇 차식이어야 되는 거야? 1차식이어야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2차에 1, 2, 1까지 해서 4차식임을 정확히 해줘야겠죠? 그쵸? 자, 그러고 나서 뭐도 좀 생각해 보셔야 돼? 최고차항의 개수 1이라는 거 생각해 보셔야 되거든요. 그쵸? 자, 최고차항 계수 1이기 때문에 얘의 최고차항 계수 역시 1로 마무리 지어질 거야. 그쵸? 자, 최고차항 계수 1, 얘는 1이라고 나와 있죠. 그럼 뭐도? AX, 1차식인 AX의 최고차항도 1이 돼야 돼요. BX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내가 AX랑 BX를 어떻게 좀 새로 쓸 거냐면 X-A 정도로 쓸 수 있겠고요. X-B 정도로 좀 쓸 수 있겠습니다. 바꿔줄게요. 오케이. 그죠? 자, 그때,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가지고 좀 뭔가 해봐야겠는데요. 자, 20번 이후부터는 조금 창의성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자. 오케이. 자. 봅시다. 자, 제가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위의 식, 아래 식을 각각 변끼리 곱해줄 거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자, 좌변끼리 곱하게 되면 fx에 gx가 한 번 더 곱해지면서 hx로 마무리가 될 거고요. 그쵸? 는 우변 곱해줘야겠죠? 어떻게? 자, 그냥 순서대로 쓸게요. x-1에 fx에, 그쵸? 그 다음에 x-a, 그리고 다음 거 써줘야 돼. x-2 내가 여기 fx를 썼네. hx에 여기는 fx 되겠죠? 그리고 x-b까지. 오케이. 자, 이러고 나니까 뭔가 없애줄 게 좀 생각이 납니다. 그쵸? 중복되는 게 있어. 좌변에 fx, hx 있고요. 우변에도 fx, hx가 둘 다 있어요.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gx 두 개짜리랑 뭐랑 이거 네 개 다시 써볼까? x-1에 x-2 그리고 x-a에 x-b 얘네가 같겠구나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플러스해서 지금 이거 좌변에 지금 특수하죠? gx 똑같은 거 두 번 곱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도 같은 게 두 번 곱해진 형태가 되어야 되겠고요. 다른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여기가 x-1, x-2 형태가 돼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gx, 난 gx는 이미 가져온 거야. 그렇죠? gx, x-1, x-2, 그쵸? 이렇게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내가 결정해야 될 건 뭐냐면요. 이 A랑 B가, 그렇잖아? 두 가지 경우가 있죠. 1이고 2일 수도 있고요. 2이고 1일 수도 있어요. 그쵸? 마찬가지로 난 결과를 알기 때문에 뭐부터 넣어볼 거냐면요. 자, A가 이제 2일 때 한번 볼게요. 그치? 보자. 그러면은요. 자, 이거 가지고 여기 내가 한번 써볼게. 써보시면요. 자, fx가, 그쵸? fx에 gx가 x-1, x-2라는 건 우리가 이미 밝혀냈어. 그리고 는 hx에 그리고 어디가 다시 는 x-1에 hx에 지금 뭐야? a가 2일 때 확인하고 있죠? x-2. 그러면 지금 보니까 뭐랑 또 얘랑이 지금 중복돼요. 그쵸? 남은 뭐가? fx가 hx랑 같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러면 될까 안 될까?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셔야겠죠. 된다고 생각하면 왜? f, g, h가 서로 다 다르다고 돼 있으니까 이 경우가 안 된다. 뭐부터 출발했어? a가 2일 때 어디 있어? a가 2일 때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납니다. a가 1이고 b가 2구나. a가 1이고 b가 2구나 결론이 났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거의 다 오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 설명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 스텝 한 스텝 좀 오래 걸리지만 여러분들 실제로 문제를 그냥 한번 곱해보고 뭐가 1, 2일까 뭐가 2일일까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까지 오는데 몇 분 안 걸리실 거야. 오케이. 자, 방법만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어쨌든 gx는 x-1, x-2고요. 자, 가 한번 가져올게요. fx, gx는 x-1에 hx에 지금 a가 1로 결론 났으니까 여기다 제곱 한번 곱해줄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gx 좀 풀어볼게. fx x-1, x-2는 x-1의 제곱 hx고요. x가 1이 아닐 때 내가 양변을 x-1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x랑, 이거 지금 어쨌든 우리 계속 다루고 있는 거 뭔지 혹시 아시나요? 항등식이야. x에다가 뭔가 좀 넣어보고 싶지 않니? 자, x에다 1 같은 거 넣어보시면요. 자, 우변이 싹 사라지면서 f1이 지금 뭐 돼? 0 될 거야. 물론 x에다 2 넣어보셨다면 여러분들 h2가 0이라는 것까지도 가져오셨겠지만 h2는 지금 사용하진 않겠습니다. 자, 보시면 x-f1 나와있죠? 그렇죠?
보자. H-2가 0이라는 거 이따가 사용하긴 하겠다. 자, 아무튼간 여기로 넘어올게요. 자, F1이 지금 0이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우리 아직 안 쓴 거 하나 뭐 있어? 자, 그 박스 밑에 지금 보면 F-1 더하기 G에 마이너스 1은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전에 보자. G의 마이너스 1이 얼마입니까? 여기다 이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6 정도 다시 플러스 6 정도 나올 거야. 그러면 얘가 뭐여야? 잠깐만, 이거 18이라 돼 있어요. 자, 얘가 뭐여야? 12여야 되겠다. F-1이 F-1이 뭐다? 12인 상황인 거야. 그쵸? 자, 최고창의 개수가 1인 상황에서, 그쵸? F1이 0이고 F-1이 10이라는 거 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좀 fx를 꾸려볼 수 있을까? x-1에 그리고 x-5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내가 좀 점프를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거 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자, 이렇게 fx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어디로 돌아가? 여기로 돌아가셔야겠죠? 그쵸? 마무리 거의 짓겠습니다. 어디 있어? 자, 이 식 다시 한번 이거 넣어서 써보면요. x-1, x-5에 x-1. 잠깐만. 보자. h-2. 봅시다. 어디 갔을까? 봅시다. 자, 다시 한번 x-1, x-5에 이런. 여기 보셔야겠죠? x-2는, 그쵸? x-1에 hx 될 거니까요. 그쵸? x가 1이 아니라면 이렇게 지워져서 hx가 뭐구나. x-5, x-2구나까지 오시면 되고요. 자, 마무리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 h의 제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되면서 10으로 좀 마무리가 되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겠다. 얘네 변길이 곱해주겠다 정도만 좀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는 딱히 뭐가 없어. 그냥 하나하나 그냥 보시는 거야. 그쵸? GX 알게 됐으니까 GX 넣어봤어. 똑같은 거 지워졌더니, F1은 0이고, H2는 0이고, 오케이, 알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F1은 0인가 했어. 아직 안 쓴 거 있죠? 뭐였어? F-1, G-1이 18이다. 안 썼었어. 그죠? 그럼 G-1이 뭔가, 나 G-1을 알고 있으니까, GX를 알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였다? 6이었으니까요. 얘가 10이구나. 체크 하신 다음에 fx 구해내고 순차적으로 hx까지 구해내실 수 있으면요 20번도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거야. 아시겠죠? 넘어갑시다. 자, 다시 한번 주관식 나오면서, 그쵸? 이 패턴이죠? 자, 주관식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문제 난이도가 싹 내려갑니다. 그래서 난이도 내려 있는 것들은 빠르게 풀고 다음 걸로 넘어갑시다. 주관식에는 공수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 한 중간고사 범위는 2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번 한번 볼게요. 24번 쉬운 파트죠.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13은 0이라는, 그렇죠?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 이제는 좀 뻔해요. 이렇게 나오면요, 여러분들 쓰든 안 쓰든 간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고 알파 베타가 뭐다라는 거 이제는 확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근과계수의 관계죠. 그렇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야?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은 2일 때라고 하니까요. 내가 좌변을 어떻게 통분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다.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우린 알파 베타도 알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이게 뭐다? 2라는 거니까 A가 얼마다? 26이다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주관식이기 때문에 번호는 없습니다. 그쵸? 자, 25번에서 이제 공수2 같은 거 나오고요. 26번까지 해서 이제 고2, 3월 모의고사의 공수원 중간고사 범위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26번은 조금 함수를 좀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 자, 써봅시다. 자, 실수 A. 자, 얘는 0이 아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수 B 있고요. 자, 문제 자체는 최대치수 문항입니다. 최대치수 문항이고요. 자, fx를 어떻게 정의를 해놨습니까? fx는 a의 x-2의 제곱 플러스 b다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일단 이거 보고 할 수 있는 생각이 뭘까? 자, 최고 차항계수 미지수니까요. 내가 얘가 이렇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렇죠?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야겠다는 거야. 모르니까 넘어가라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보고 이 2차 함수의 뭐가 축이 축의 방정식이 뭐다? x는 2의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최대 또는 최소값을 꼭지점의 y좌표값은 아직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계속 읽어보시면은요. 자, 이 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모든 실수 k에 대해서 구간 하나 줍니다. 마이너스 k제곱 x 그리고 3 플러스 k 제곱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구간에서 최대값이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맥시멈이 어떻게 3k제곱 k 4제곱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12의 k의 제곱까지다. 오케이. 자, 이거 가지고 이제 a, b 구하라는 게 fx 제대로 구하세요라는 얘기겠죠. 근데 나는 fx가요. 뭐 2가 축인 건 알겠는데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는 몰라요. 그치? 근데 사실은 둘 다 알아보긴 해야겠다. 봅시다. 모르니까 뭐 해야 돼? 케이스 구하셔야죠. 1번. 자, 케이스 1이라고 쓸까? 아까부터 썼으니까 케이스 1. 뭐가? A가 음수일 때. 근데 이거 알아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이 범위에 대한 거 통찰을 좀 하고 가셔야 돼요. 이거. 얘 어때? 얘 어떻습니까? 가장 좁은 범위가 있다? 무슨 얘기야? K제곱이라는 거는 어쨌든 0보다 같거나 큰 수예요. 0보다 같거나 큰 수입니다. 그렇죠? K제곱이라는 거의 크기가 최소값이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0에서 3일 때 제일 좁고 그때 어떤 K제곱을 왼쪽으로 3부터 오른쪽으로 더해주는 그런 범위란 얘기예요. 그렇죠? 0에서 3을 기준으로 K제곱이 어떤 실수 K에 대해서 그렇죠? 똑같은 양만큼 양쪽으로 벌어지는 그런 범위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내가 기준이 되는 0에서 3까지 먼저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0에서 3이야? 뭘까? 자, A가 음수일 때 먼저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쵸? 보자. 근데 0에서 3이라는 얘가 필수로 가지는 이 0에서 3이라는 범위가요. 공교롭게도 그쵸? 축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치? 그리고 어떤 범위라고 했어? K 값이 어떻게 변화할 때, K의 절대값이 변화할 때 같은 양만큼 양옆으로 벌어지는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러면 K가 뭐든 간에 그쵸? 이렇게 위로 볼록한 함수라면 이 파란색 범위 안에서 무조건 얘는 최대값이 뭘로 고정이 돼 있어? 꼭지점의 y좌표 B로 고정이 돼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뭐에 위배됩니까? K값에 따라서 지금 최대값이 이렇게 변한다고 돼 있는데 그쵸? 얘랑 지금 맞지 않는 내용이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A가 음수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A가 0이 아니다라는 거 위에 써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생각해야 될 거 뭘까? 그래. 케이스 2 A가 양수여서 얘가 이제 볼록할 때죠. 똑같이 그려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뭐부터? 다시 한번 이 범위라는 게 뭐라고? 자, 0 있고요. 3 있고. 자, 일부러 내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왜? 0이 2에서 더 멀고 3은 2에서 더 가깝잖아. 그치? 자,
기본적으로 0부터 3까지를 포함하고 그때 같은 양만큼 K제곱만큼 양옆으로 벌어지는 범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 오케이. 그러면은요. 자, 애초에 축에서 더 먼 곳 0에서 시작한 이 왼쪽 한계값에서 뭘 가지겠구나. 최대값을 가지겠구나. 확인이 가능하신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왔으면 반절했어요. 반절까지 거의 다 했어요. 거의 다 했어. 그치? 무슨 얘기야? 이 최대값이 다시 여기 뭐야? 이 왼쪽 한계선 이제 0에서 출발하긴 하지만요. 자, 왼쪽 한계선 정확히는 뭐라고 해줘야 돼? 마이너스 K제곱이라고 써주셔야겠죠? 오케이. 최대값이 지금 마이너스 K제곱일 때 함수값이라는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게요. 내가 알고 있는 함수 저거밖에 없는데 넣어봐야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어떻게 된다? 자, A에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B까지 나오고요. 는 다시 AK제곱 플러스 4의 A에 다시 A에 얘의 제곱 될 거니까 완전 제곱식이죠. 4제곱 플러스 4의 A에 K제곱 플러스 4A 그리고 플러스 B까지 나오겠고요. 그게 뭐랑 같다란 얘기야? K값에 관계없이 항상 뭐가 나오겠다고? 얘가 나오겠다고요. 그쵸? 그럼 뭐가? A가, 그쵸? 계수 비교법이나 마찬가지죠? 3일 거고요. 다음 4A가, 그러면 12가 자동으로 나오네요. 오케이.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얘 상수항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니까 여기도 뭐도? 자, A에다가 뭐 넣은? 3 넣은 12 플러스 B가 0. B가 얼마? 마이너스 12가 나오셔야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fx를 한번 다시 써볼까? 3의 x-2의 제곱 마이너스 12 될 거다. fx 다 구했으니까 문제 이제 fx를 쓸 필요도 없었네요. 그죠? 왜? 우리 a, b 이미 구했잖아. 시간 단축하려면 저거 하고 있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자,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10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 플러스 12제곱 144는 153으로 마무리해 주시면요. 26번도 좀 깔끔하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 문제의 중점은 뭐였습니까? 이 특수한 형태의 범위를 보고요. 얘가 가장 좁을 때, 다시 말해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범위가 있어.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부터 같은 양만큼 벌어지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그런 범위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그게 심지어 축을 포함하기 때문에 A가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인 경우는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최고차항이 양수인 경우에 그렇죠? 애초에 축에서 먼 곳에서 시작했는데 벌어지기도 같은 양만큼 벌어져. 항상 이쪽이 더 멀리 있을 거야, 축에서. 무슨 얘기야? 왼쪽 한계선 마이너스 K제곱에서 가지는 함수값이 가장 큰 맥시멈 값일 거고요. 그걸 나는 비교해 줬을 뿐이야. 거기에 도움 준 게 뭐야? K값에 관계없이니까 나는 계수끼리 비교해서 A랑 B값 찾아냈습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공통수학원 최대 최소까지의 범위는요 26번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27번, 28번 저요. 특수하게도 이제 29번에서 이제 공수1의 마지막 단원이 행렬 좀 간단하게 나오고요. 30번이 조금 까다로운 공수2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수 1, 2까지 혹시라도 선행이 된 학생들이면요. 다른 문제들도 한번 모두 다 풀어보는 게 좀 권장을 할 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한 10문제 좀 안 되게 알아봤는데 이런 해설 보면서 다시 한번 그렇죠? 아까 시작할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들 먼저 풀고 오시는 게 베스트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번 해설 봤으니까 푸는 과정에서 못 풀었던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풀어보실 수가 있어야겠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